네, 코로나 관련해서 속보 전해드리면요. 방역 강화 조치를 부처간 합의해서 내일 발표 목표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내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 지금 발표한다고 하니까 계속 뉴스 팔로우 하시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자동차 전문가 또 모셔봤는데요.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3종을 공개를 했고 또 공급망 해소가 어느 정도 이제 최악은 지나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전기차 시장에 계속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난달 리비안이 상장을 하고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이목을 끌었고 그런데 최근 시장이 불안한 상황이 나타나는 만큼 뭐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라든지 테슬라도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관심은 뜨거운데 최근에 어떻게 보셨나요? 상당히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 이후에 제2의 테슬라, 제3의 테슬라가 등장하는 거 아닌가라는 게 바로 루시드하고 이제 리비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최근에 뭐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주식 자체를 보게 되면은 뭐 올라간 거 자체가 웬만한 지금 폭스바겐도 넘어설 정도로 상당히 좀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이제 거품도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테슬라 자체가 이 수익 모델이 흑자화 시켜 주는데 굉장히 오랜 세월 기다렸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번 달, 다음 달까지 해서 아마 공급하는 물량 자체가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아마 1000대가 넘어가기 쉽지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두 가지 모델입니다. 그래서 네. 픽업 트럭하고 SUV 두 가지가 있는데 합쳐도 아마 1000대 정도, 뭐 내년에 뭐 10,000대 이상이다 그러는데 그건 일단 목표치고요. 얼마만큼 초기 모델을 안정되게 보급해서 대량 생산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네. 그 조절에 실패한다면 또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루시드하고 리비안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크고 기술적인 노하우도 상당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미국이나 이런 외국에서는 트럭 같은 거를 타는 목적이 네. 짐을 많이 싣는 것도 있지만 주로 이제 여행이나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산길을 달린다든지. 네. 그러면 이 파워, 힘이 좀 강해야 됩니다. 네. 충분히 리비안이 그런 디젤 엔진이나 지금 현재 나오는 미국의 F150 뭐 이런 트럭과 같은 포드 모델 힘이 따라갈까요? 어떻게 상당히 보세요?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픽업 트럭이 안 나왔던 뭐 픽업 트럭 시장하게 되면 세계에서 미국 시장만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3,400만 대 이상이 굉장히 큰 시장이어서 지금까지 해외 수입차 업체에 열어준 경우가 없는 게 바로 픽업 트럭이거든요. 네.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주로 이 내연기관차는 힘도 세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2톤이 훨씬 넘는 게 픽업 트럭이기 때문에 역시 이 전기차 같은 데는 배터리를 얼마큼 넣느냐가 관건인데 배터리가 뭐 전기차의 40%를 차지하니까 그만큼 가격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고가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많이 노이되고 또 주행거리 늘려야 되는데 픽업 트럭은 뒤에다 짐 싣게 되면은 적재 용량이 늘어나면 주행거리가 푹 떨어지게 할 수밖에 떨어지죠. 없어요. 그래서 네. 그러나 최근에 이제 픽업 트럭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전기차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고 기술 발전이라든지 배터리 성능이 좋아졌다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대형 SUV 픽업 트럭 시장이 전기차로서 자리매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 시작점이 지금 나오는 리비안이 본격화 열었고요. 또 그다음에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도 내년부터 본격 생산하거든요. 아마 내년이 픽업 트럭의 전기차와의 굉장히 중요한 시장. GM4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문제일 것 같은데 네. 테슬라의 에론 머스크가 3일 전에 네. 중국 직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지금 가격이 오르는 거는 부품이 문제가 아니야. 이 배송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배송비 줄일 수 있는 방법 빨리 찾아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물류비에 대한 것들이 어느 때보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지금 물류 배라든지 뭐 비행기도 마찬가지 찾지 못해서 난리거든요. 결국은 수요 공급이 맞지 않으면 비용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거기다 지금 차량용 반도체 부족도 아직 진행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철강 등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15% 20%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차량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지금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들이 언제 타이밍 맞춰서 자동차 값을 올릴까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차 가격을 인상하기 때문에 이게 중고차 값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 자동차 업체와 완전히 다른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건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테슬라 자체는 뭐 앨런 머스크 자체가 앞을 내다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변수도 작용을 하지만은 이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전기차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직도 성장 동력이 많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또 대량 생산 체제를 본격화하는데 몇 년 동안 헤맨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다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아마 자리매김하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대량 생산 체제로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로 도약을 하면서 이 실질적으로 이 차에 대한 부분들은 소비자층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거, 충성 고객도 넓어졌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고요. 가격을 뭐 요번에도 한 200만 원 정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딸릴 정도거든요. 네. 예, 그만큼 충성 고객도 올라가고 또 특화된 부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OTA 같이 실시간 업데이트 문제라든지 오토 파일럿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또 뭐 실제로 이 전기차가 움직이는 가전 제품의 이미지를 준 게 바로 테슬라 모델이기 때문에 네. 네. 중고차 가격도 올라가는 것도 신차와 더불어서 서로의 시너지 상승 효과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추이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금 순위를 보면은 테슬라가 1위고 1조 달러가 지금 넘어서는 상황이고 리비안 같은 경우에가 1,000억 달러가 넘어서고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판매량으로 보면은 1위가 여전히 테슬라긴 하지만 지금 2위는 폭스바겐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가랑 이제 판매량이랑 같이 가는 건 아닌데 그럼 어떻게 이걸 판단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아마 내년을 보게 되면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대량 생산 체제가 본격화되는 한 해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테슬라가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가 내연기관차의 판매 주력을 했었거든요. 전기차에 대한 것들은 아직 시장이 성장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측면에서 덤벼들지는 않았었는데 2, 3년 전부터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가 전기차에 올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따라서 올해 뭐 현대차도 그렇지만은 이 GMP라든지 또 폭스바겐, GM 등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테슬라의 독주도 간격이 좁아졌다는 겁니다. 네. 혁신의 아이콘이고 내년에 사이버 트럭 등 다양하게 나오지만은 쫓아오는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의 수준이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차를 고를 때 가성비를 많이 고르는데 아마 그 차별화가 내년에는 뒤섞이면서 순위에 대한 것들도 바뀔 수 있는 이러한 조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드 뭐 F4 시리즈 같은 거라든지 네. GM도 마찬가지입니다. 픽업 트럭이 이 올해 말 내년부터 본격 생산이 되거든요. 네. 또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올해 아이오닉 5나 EV6 등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3가지 모델 이상이 출시가 됐고요. 네. 내년엔 4가지 이상이 더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내년이 이 대량 생산 체제, 가성비가 좋은 전기차가 본격화되면서 테슬라 같은 혁신의 아이콘과 치열하게 싸우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독주도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고 그만큼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의 저력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이 부분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애플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애플카가 뭐 자율주행 쪽으로 굉장히 많은 시선이 쏠리고 있지만 어쨌든 네. 전기차 시장의 판도도 바꿔놓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뭐 2025년에 생산이 될 건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애플카 하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을 완전히 바꿔놓는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애플 하게 되면은 스마트폰 인류가 만든 제품 중에서 넘버 원이 스마트폰 아닙니까? 네. 그 스마트폰을 시작한 것이 이 애플인데 애플카가 나온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 스마트폰에서 이 모빌리티 바퀴 달린 휴대폰으로 바뀝니다라고 무대를 옮긴다는 신호탄이 애플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따라서 애플카가 누가 관련되느냐가 그 나라 주가가 출렁거릴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것도 곧 수면 위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물론 발표하는 2024년 그런데 벌써 또 1년 늦어졌거든요. 네. 1, 2년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플카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 전기차가 대량으로 찍어낸다는 우리가 말하는 반도체 위탁 생산을 파운드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네. 이 전기차 파운드리가 본격 생산하는 게 애플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이외에는 아마존카, 구글카 등등 나름대로 이 주문형을 통해서 나오는 다양한 전기차가 여기다가 이제 자율주행 기능을 레벨 3나 4를 얹으면서 훨씬 더 비즈니스 모델을 활성화되기 때문에 애플카가 나오는 시점이 세계 시장의 전기차에 폭발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애플카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제가 자동차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트랜스포머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네. 그 트랜스포머를 보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자동차도 내가 원하는 옵션을 끼웠다가 뺐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네. 자동차의 형질도 변형을 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이 메타버스라든지 가상과 증강현실이 본격화되면 자동차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줄 것이고 이미 가상현실로 다 조립을 해볼 수 네. 있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되면 10년, 20년 뒤에는 또 다른 자동차 시장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다면 어떤 업체들, 애플카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얼마든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스타트업 중에서 많이 부각되는 부분들이 네. 있는데 물론 이제 주요 꼭지들이 자율주행 꼭지를 누가 갖고 있느냐 또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도 한 축을 가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가 130년 동안의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의 수직 하청 구조였습니다. 네. 엔진과 변속기가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3만 개의 부품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분명한 것은 전기차는 13,000개에서 18,000개로 과반뿐이 되질 않고요. 예. 또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모듈별로 하기 때문에 블록 쌓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덮개만 다르게 하게 되면은 수십 가지 차종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주문형으로 우리가 나올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옵션에 따라서 블록을 뭘 끼느냐에 따라서 더 다양하게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애플카를 말씀드릴 때 구글카, 아마존카도 말씀드린 이유가 네. 자동차 제작사만 전기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관련 없는 기업들도 전기차를 모듈로 만들어서 찍어낸다는 거죠. 네. 그런 시대가 오고 여기다가 자율주행을 레벨 4까지 얻는다 그러면은 네. 여기서 창출되는 각종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확대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떠오르는 기업의 분석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것들이 그런 건데 물론 이제 처음에는 적자가 한 10년 동안 진행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근데 네네. 흑자에 대한 전환 속도도 빨라지는 이유가 테슬라는 첫 스타트였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네. 근데 리비안이나 루시드는 테슬라를 보고 자랐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시행착오에 대한 것들 또 대량 생산할 때 자동화가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도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네. 그 기간을 2분의 1, 3분의 1로 단축시켜서 수년 이내에 흑자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이 부분들이 아마 투자하는 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의 패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거라는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시장 선점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 현대차가 가지는 위상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위치는 좀 어느 정도입니까? 최근에 2, 3년 사이에 완전히 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이 정의선 회장 체제로 바뀌면서 워낙 합종 연행, 융합에 대한 것들이 마인드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최근에 1, 2년 사이에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를 비롯해서 각종 합종 연행에 대한 것들 눈여겨보실 텐데요. 네. 내년에는 그게 아마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내가 모든 것을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하는 기업과 묶어서 미래의 어떤 모빌리티는 융합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굉장히 잘한 게 수소전기차는 이미 선도 그룹이고요. 아직은 시장성은 좀 떨어지지만은 치고 나가는 부분들은 누구보다도 앞서간다. 그리고 이미 3년 전에 선언했지만은 전기차가 수소전기차와 더불어서 쌍두마차로 가겠다. 네. 여기다가 이제 로봇이라든지 또는 UAM 같은 도심의 항공 모빌리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그림을 잘 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현대차 그룹의 가치에 대한 것들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게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중장기적인 측면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네. 말씀드리는 게 단순한 자동차 제작사가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의 완성이라는 특성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네. 현대차 그룹도 상당히 선도 그룹 중에서 앞서가는 또 제네시스에 대한 것들도 요새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또 이번에 중국과 유럽을 공략을 하는데 아마 프리미엄 전기차 뭐 내년에 또 GV70 같은 모델도 나오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도 눈여겨보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깜짝 놀란 게 네. 지금 스크린에 현대차 가격이 20만 4,500원으로 나오잖아요. 네. 제 기억에 1997년 8년에 현대차가 6만 원대 제가 주가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약 10년 만에 한 20년 됐나요? 네. 2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4배 정도 올랐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로 가면 현대차 경쟁력이 있다.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될 것 네. 같아요. 첫째, 레고 게임을 하듯이 놀 수 있는 창의력이 이 직원들과 경영진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건 제대로 볼 때 아까 블락 말씀하셨는데 네. 레고 게임처럼 될 것 같거든요. 네. 두 번째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든지 이거를 사업을 지원을 해야지 기업만이 자본을 조달하라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정부는 생각하고 있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한번 있겠습니까? 고민은 되는 부분입니다.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지금 정의선 회장 체제가 되면서 바깥쪽의 합종 연행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만 내부 개혁에 대한 것들이 어느 것보다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들이 대부분 수직 하청 구조, 군대 문화가 굉장히 강조돼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서 완전히 뒤섞지 않으면은 이 스타트업 같은 창의적인 개념이 나오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얼마큼 제대로 깨부수느냐가 현대차 그룹의 미래를 좌우하는 내부 혁신에 대한 것들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네. 그래서 안팎을 같이
개혁하는 부분들이 이제 지금 현대차 그룹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한 가지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내에서도 보조금이 전 세계적으로 낮은 편은 아니지만은 네.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 워낙 자리 잡고 있어서 새로운 것을 사업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렇죠. 얼마큼 정부가 비즈니스 플랜들이 정책을 통해서 또 R&D 비용을 비롯해서 태워주느냐. 특히 이제 미래 모빌리티가 산학 연관의 융합 개념이고 또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까지 직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모빌리티 쪽에 올인하는 이유가 부가가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따라서 국내의 선점에 대한 부분들은 정부의 역할이 얼마만큼 R&D 연구비부터 실질적으로 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게 만들어주느냐 또 일선에서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 인프라 같은 경우도 그렇죠. 한국형 질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현대차가 내년에 신차 출시가 전기차가 내연 기관차보다 더 많이 출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5종의 이상의 전기차 신차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차들이 있고 또 탄소 중립의 이런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건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마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색깔을 틀리하면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경쟁 모델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올해 나왔던 대표적인 아이오닉 5와 EV6는 같은 플랫폼인데 완전히 틀리거든요. 층도 완전히 틀립니다. 네. 따라서 이 경쟁을 통해서 시너지를 낸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내년에는 제네시스 GV70이 납니다. 그러니까 전용 전기차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또 아이오닉 6도 나오고요. 그 예. 이후에 아이오닉 7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내연기관차도 그랜저 이 후속 프로그램이 이 새 차가 출시가 되기 때문에 내연기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익도 구하면서 전기차나 미래 모빌리티 쪽으로 급변하는 부분들도 어느 기업보다도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기후 문제라든지 이 이산화탄소 문제로 인해서 이 모빌리티에 대한 환경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부분 측면에 있어서도 좀 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같은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시점이 더 빨라지는 게 현대차 그룹이 아닌가라는 네. 측면에서 아마 그 속도는 타이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거의 10년보다 앞으로 1년이 빨리 바뀐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아까 UAM 같은 도심의 항공 모빌리티를 말씀드렸지만 그거 5, 6년 이후에는 이 각 대도시 상공에서 볼 수 있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시대의 흐름이 얼마큼 빠른지를 알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완성차 전반적인 시점에서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공급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차량용 반도체 재고가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를 했고 어느 정도 이제 숨통이 트인 게 아닌가라는 희망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제 11월 수출 지표가 나왔는데 자동차 수출이 한 3% 늘어나면서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럼 자동차 시장 이제 괜찮은 건지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직 변수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용 반도체가 최근에 들어와서 각 국가별로 뭐 바이든 대통령도 이 자국 우선주의 내재화를 선언을 했거든요. 네. 배터리나 차량용 반도체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예외일 수가 없어요. 반도체나 이 배터리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은 차량용 반도체는 국내가 3%뿐이 안 됩니다. 네. 다 수입을 했습니다. 예. 수익이 안 남았거든요. 기술이 높은 게 아니라. 근데 아마 이게 내재화를 통해서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서 세계 통합칩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런 내재화를 통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차량용 반도체를 한 10% 이상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이런 그림이 진행이 되는데 이거 몇 년이 걸립니다. 근데 내년에 아마 차량용 반도체 부족도 수급이 풀렸다 묶였다 아니면 이게 네. 반복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결국 방법 없습니다. 수입 다변화시켜서 재고 물량 늘려서 1, 2년 동안 버티면서 제대로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이 통합칩이라든지 또 국내 생산을 통해서 이런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충을 시켜주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변수라고 보고 있고 역시 말씀하신 대로 이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에 대한 것들은 뭐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네. 좋아지고는 있지만은 고민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예. 원자재 값이 워낙 올라가기 때문에 완성차 가격도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한계점에 와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나 이제 아마 섞겠죠. 물론 옵션 같은 것들을 네. 한두 개 섞게 되면 그 비용을 삭제시킬 수가 있거든요. 예. 그게 자동차 제작사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옵션이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아 차값 올라갔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지인하고 저녁 식사를 하다가 네. 그분이 이 정몽구 회장의 해안을 높이 평가를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삼성동에 땅 있죠. 한국전력. 네. 10조 주고 샀을 때 바보다 그랬는데 땅값이 올라서 30조가 됐다고 네. 현명한 투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제가 좀 그건 현명한 투자가 아니고 돈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방금 말씀 주셨지만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를 우리 스스로 내재화할 수 있는 능력을 삼성하고 빨리 뭐 이합 집산을 하든지 하는 그런 종합적인 연구를 해야 되는데 네. 우리 현대나 삼성은 그런 부분에서 지금 글로벌 선진 기업들이 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문화와 그런 창의력을 빨리 우리가 좀 닮아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좀 걱정이 있습니다. 고민이 됩니다. 사실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런 대기업들, 큰 그룹들이 이 세계적인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융합을 시켜줘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 융합의 역할이 정부의 역할이고 여기에 이제 연구 개발비부터 비용을 보태는 이유가 섞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중간에 스타트업 같은 세계적인 글로벌 히든 챔피언이 많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도 좀 취약한 부분이 아닌가. 즉 대기업의 시너지와 더불어서 스타트업을 통해서 신기술로 사이사이에 메꿔줘서 균형을 잡아주는 거. 네. 그래야지 사실은 먹거리도 확보되고 일자리도 창출될 수가 있는데 아마 정부가 좀 더 그런 비즈니스 플랜들리 정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이번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취약해졌다. 네. 국내에서 사업하기 힘든 구조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각성을 해야 되고요. 네. 또 뭐 리쇼어링이라든지 유치라든지 또 국내 산업 공동화에 대한 것들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네. 좀 더 전체적인 그림, 멀리 보는 산을 보는 시각, 미래 모빌리티의 선점에 대한 그림을 좀 잡아야 될 것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내년에 좀 주목할 만한 자동차 업계 이슈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레벨 3가 본격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올해부터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의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게 활성화된다라는 네. 부분들. 또 이 공유 모델에 대한 것들도 확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차량용 반도체는 부족 현상은 풀렸다 묶였다 반복이 되는 부분들. 네. 또 코로나에 대한 후유증에 대한 것들도 남아 있지만은 얼마만큼 국내에서 무장이 돼서 4대 중에 3대를 수출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이 섞여가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내년의 변수는 올해보다도 더 커지고 또 기지개를 펴는 한 해가 내년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휴증이 상당히 컸는데요. 네. 또 수출을 지향으로 해서 먹거리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내년이 또 도약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모빌리티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고부가 가치가 몰려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이 국내 그룹들의 어떤 흐름의 향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